요즘에 뭐 AI 때문인지 어떤 것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탈모 치료제에서 이 안드로겐 유전성 탈모증, 남성형 탈모, 여성형 탈모에서 신약 개발에 대해서 문의하시는 분들이 조금 있어서 그 신약 개발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거를 그냥 짧은 영상도 짧은 영상이지만 종합적으로 여러 개 영상으로 나눠서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시리즈로 정리를 해드릴까 합니다. 남성형 탈모 치료제 같은 경우는 크게 FDA 승인을 받은 치료제는 두 가지뿐이 없습니다. 하나는 미녹시딜 계열하고 하나는 피나스테리드 계열이고요. 두타스테리드 계열은 이게 GSK라는 영국계 회사여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도 가장 먼저 두타스테리드를 남성 탈모 치료제로 허가를 받았고요. 두타스테리드 아보다트 계열의 약은 US FDA, 미국 FDA는 승인을 아직 안 난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피나스테리드, 두타스테리드 이외에는 아직 제대로 허가받은 미국 FDA 허가를 받은 탈모 치료제가 없는 상태고 전 세계적으로 봐도 피나스테리드, 두타스테리드, 미녹시딜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약들은 피나스테리드, 두타스테리드는 결국 5월파 환원 요소를 억제해서 DHT의 생성을 억제해 주는 거죠. 그래서 혈중 DHT 농도를 얼마나 낮춰주느냐에 이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이 남성 호르몬에 이제 관여를 하다 보니까 이 약으로 인해서 성적인 부작용 등이 이제 많이 나타날 수 있는 것이죠. 물론 그 빈도는 높지 않지만 어쨌든 그 성적인 부작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작용으로 인해서 사용을 꺼려 하시는 분도 많고 먹다가 중단하시는 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좀 걸림돌, 제약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아주 많은 기대를 하고 있고 기다리고 있는 것은 이 남성 호르몬에 영향을 주지 않는, 아예 안 주거나 아니면 최소화된 그런 부작용들이 최소화된 약들이 나와서 많은 탈모 환자분들이 약의 효과를 경험하고 탈모로부터 좀 해방되는 그런 결과가 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사실 연구되고 있는 신약들이 꽤 있는데요. 일단 뭐 미국에서 3상 스터디급 이상으로 되고 있는 것들을 우선적으로 탑5를 꼽아봤습니다. 탑5 첫째는 클라코스테론 5% 토피칼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코스모사에서 이탈리아 계열의 회사인데요. 이거는 1%짜리가 원래 여드름 약으로 이미 널리 시중에 쓰이고 있는 거를 5%로 다시 스터디를 해가지고 허가를 진행 중인데 지금 3상 스터디의 톱라인을 이미 발표했고 곧 결과를 제출을 진행을 한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약에 대해서는 제가 다른 별개 영상으로 자세히 한번 설명을 드릴 거고요. 자, 그 다음에 KX826 토피컬이라는 약인데요. 이거는 토피칼 그 바르는 제제고요. 국소 제제고 항안드로겐 제제입니다. 안드로겐 수용체에 기량제를 사용하는 거고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3상 연구 시험이 지금 예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CKD843이라는 게 있는데요. CKD는 뭐냐면 종근당입니다. 종근당. 그래서 우리나라 회사인 종근당이 개발하고 있는 거라서 관심 있게 저도 지켜보고 있는데 이거는 주사형 두타스테리드입니다. 그러니까 두타스테리드 먹는 거를 제형을 바꿔서 이제 먹는 게 아니고 주사형으로 하고 있고요. 지금 공개된 내용에 의하면은 근육 주사를 3개월에 한 번만 맞아도 되는 것으로 그렇게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거는 어떤 막 신약 개발이라기보다는 기존의 약을 그 사용의 편의성, 그 다음에 롱텀으로 갔을 때 수능도를 개선한다고 표현하는데, 수능도가 좋아진다는 것은 약을 끊지 않고 큰 부작용 없이 쭉 장기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정도를 수능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수능도, 그 컴플라이언스라고 영어로는 얘기하는데, 이 수능도의 혁신을 노리는 것이라고 볼 수 있고요. 3상 스터디로 저는 진행된다고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서브링구얼 미녹시딜 2.5mg짜리인데요. 이거는 미녹시딜이 먹거나
바르는 거였잖아요. 근데 이거를 그 협심증이나 이런 게 왔을 때 혀 밑에다가 니트로글리세린을 넣어가지고 이 혈관 확장을 유도하는 게 아주 대표적인 치료거든요. 그런 것처럼 그걸 설하정이라고 그래요. 서브링규얼, 링규얼 밑에다가 서브링규얼이라 그래서 그 혀 밑에 넣는 거라고 하는데, 이 미녹시딜을 이것도 신약을 혁신적으로 새로운 약을 개발하는 게 아니고 기존의 약을 제형을 바꾸는 거죠. 복용하는 방식을. 그래서 경구 미녹시딜의 부작용이나 그런 문제들을 조금 더 개선하려는 노력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VDPHL01입니다. 이거는 또 이 먹는 미녹시딜인데요. 서방형 오랄 미녹시딜이에요. 그래서 그 서방형이라는 거는 그 타이레놀 보면 타이레놀 있고 타이레놀 ER이 있잖아요. 그게 Extended Release를 ER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서방형이라고, 그래서 이게 작용 시간이 오래 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제형의 혁신을 가지고 오는 게 일단은 조금 더 많은 것 같아요. 완전 신약보다는. 이런 5개의 신약들이 연구되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금 현재는 의사들도 많이 얘기하고 있고 가장 먼저 우리 시장에 출시될 걸로 예상되는 거는 클라코스테론 계열의 약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따로 영상에서 자세히 다룰 테니까 거기서 이제 자세히 말씀드리고요. 어쨌든 지금 이 클라코스테론이 신약으로 확정이 되어서 허가를 받아서 나오게 된다면 이건 엄청난 변화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프로페시아는 출시가 30년이 넘은 약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 두타스테리드하고 피나스테리드는 거의 비슷한 약이거든요. 한 80%는 유사한 약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 5알파 환원 요소에 작용하는 약 이외에 수십 년 만에 최초로 남성 탈모 치료제에 신약이 나오게 되는 거고, 그 다른 작용 기전을 가지고 있는 약이 나오기 때문에 이제 그 기존 약들하고 어떠한 조합을 가지고 어떻게 이제 처방을 해서 시너지 효과를 만들고 또 부작용은 어떻게 최소화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이 약이 나온 다음에 또 굉장히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논문들이 쏟아져 나올 거고요. 그 안에서 이제 저희가 또 열심히 공부해서 업데이트해서 더 좋은 치료를 환자분들한테 전해드려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어쨌든 이렇게 활발하게 미국에서 지금 3상 스터디에 도달해 있는 약들이, 이런 약들이 있고, 제형의 변화뿐만 아니라 이제 아예 신약도 개발이 되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이 현실화가 되면 탈모 환자분들에게 아주 좋은 소식을 전해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간단히 설명 위주로 한 5개 정도의 탑5 이제 안드로겐 유전성 탈모증 치료제를 소개해드렸어요. 다음에는 조금 더 깊이 있게 이 약들을 조금 파보는, 그렇게 약을 소개하는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이상입니다.